네, 가볍게 다시 포가 하포로 복귀하면서 여차하면 살을 올려서 안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면포로 가서 중앙병이 조금 세력이 약해 보이죠. 그 점을 공략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에서도 함께 다시 하포를 면포로 넘기면서 이렇게 포가 넘어서 병을 위협한다면 합병을 할 의도로 면포를 놓았고요. 네, 예상대로 이렇게 포가 면포를 왔을 때 합병을 하였고, 이때 마가 진출하면서 우선 마포대를 한번 노려보았는데, 아마 여기서 마포대를 하면은 물론 초에서 많이 앞서긴 하지만 또 한에서 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유광진 선수는 마포대가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를 사선으로 넘겨서 대응을 했고요. 졸이 이렇게 좌진으로 당겨왔다는 것은 한의 마의 진출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에서는 우선 궁 수비를 할 목적으로 이젠 안궁을 했고요. 상에 의해 겹사가 부동이라는 점이 있죠. 초에서는 이 포를 쉽게 넘길 수 없도록 졸을 당겨와서 이제 중앙에 있던 졸을 조금씩 좌진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한에서는 이제 포를 넘기면은 마포대가 이루어지지만 포에 사가 걸리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 사를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상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는 상이 있던 자리로 초마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의도인데요. 네, 한에서 마가 변으로 가서 초의 대응을 물었을 때 예상대로 마가 진출을 한 모습이고, 한의 마가 다시 한번 초마가 쉽게 움직일 수 없게끔 마의 멱을 막은 모습인데, 일단 옆에 있는 조를 올릴 수도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상 옆에 있던 조를 올려서 한의 대응을 물었고요. 마가 중앙으로 복귀를 했는데 김노학 선수가 상이 긴 상으로 뜨면서 포의 움직임을 조금 막았다, 그리고 면포로 중앙마를 걸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중앙에 있던 마가 진출하면서 오히려 조리 선수로 걸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어떤 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한의 마가 중앙으로 후퇴했을 때 중앙상이 긴 상을 뜨면서 면포로 한의 중앙마를 위협했죠. 근데 이 수도 물론 좋지만 한의 마가 진출하면서 오히려 조리 선수로 걸렸고요. 이걸 대응해주지 않으면 먼저 또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조를 이렇게 우측으로 당기는 선택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초의 공격 템포가 살짝 늦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강력한 수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오선에 있던 조를 밀어 올리는 수가 아주 강력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으로 조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면포에 의해 자연스럽게 중앙마가 잡히면서 사실상 이 대국은 이제 한에서는 희망이 조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를 밀었을 때 병으로 조를 취하면은 마가 잡히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마가 이제 진출해서 조를 걸 수도 있겠죠. 이때는 조를 내어주고 졸로 포를 취하는 수가 가능한데요. 네, 그렇다면 아마 마가 조를 취하면서 장군을 부르고 이렇게 궁을 내려서 마장을 방어를 할 때 한에서 면포로 이렇게 상을 취하는 수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초의 포와 마에 의해서 양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포로 사를 취하고요. 사가 포를 취했을 때 물론 마가 바로 사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졸로 포를 한번 먼저 쫓는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가 면포로 간다면은 일단 사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조를 당겨서 면포를 걸었을 때 면포가 꼼짝없이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졸로 포를 쫓게 된다면은 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중포를 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형이 이어지게 만든 이후에 마로 사를 취하고 추후에 졸이 입궁을 해서 조금 더 외통을 낼 수 있는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상과 졸이 또 잡히면서 초에서 공격 기물이 순식간에 2개가 없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아마 김동학 선수는 이 수도 계산을 하고 이제 긴 상을 진출을 시켜서 한의 마를 후퇴시키게끔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마가 진출하면서 조를 걸었을 때, 지금 조를 살렸다가는 병으로 조를 취하게 되면 아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초에서도 함께 포를 잡는 게 정수고요. 마가 장군을 불렀을 때 궁을 내리고, 마장군 수는 사를 올리면서 오히려 중포에 마가 걸리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되고요. 이렇게 포가 상을 취하면 포가 사를 취하고요. 사가 포를 취했을 때 이렇게 궁중포로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마가 사를 취하면서 이제 한에서는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마장을 불러도 사를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살을 취했을 때 마장보다는 이렇게 병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을 올렸다가는 또 조를 밀면은 이제는 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국이 끝나게 되고요. 이 병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게 또 한에서는 치명적이죠. 그러면 마가 후퇴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가 후퇴했을 때는 기분 좋게 조리 궁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포가 초의 고등 자리로 와야 되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졸과 마에 의해서 쉽게 외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가 조를 취하면서 장군을 불렀을 때 상이 잡혔는데, 현재 대국이 3회 오픈 장기 대항전이고 그게 팀전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완승과 점수승의 점수 차이가 있어서 그 사실을,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동학 선수가 이러한 변화보다는 실전과 같이 긴 상을 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전에서는 긴 상이 진출했을 때 마가 이렇게 조를 걸었죠. 이후에 김동학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전에서는 김동학 선수가 최대한 기물의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했고요. 한해 유광진 선수가 마가 걸렸기 때문에 마가 진출하면서 조를 걸었을 때 중앙으로 갔을 때는 면포에 조리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를 우측으로 당긴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조를 당겼을 때 한에서는 우선은 현재 상과 마에 의해서 양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살을 귀사로 올린 모습입니다. 초에서는 현재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공수비를 하고 이제 3졸과 상, 마의 힘을 빌려서 한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 시점에서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에서는 지금 점수는 밀리지만 일단 기세상 또 밀리면은 장기가 쉽게 또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을 먼저 올린 모습입니다. 초에서는 궁을 내렸을 때부터 아마 살을 다질 생각으로 안궁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병을 올리고 마가 진출하고 보니 이제는 조의 움직임이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조리 피할 때 한 번 더 병이 힘차게 진격을 하면서 마가 후퇴하면서 조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런 의도인데 김동학 선수가 그 의도를 눈치를 채고 먼저 조를 올려서 한마를 쫓고 보니 한마가 피할 때 물론 다시 한번 진격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 수보다는 우선은 중포를 넘기는 선택을 했고요. 이때 한해 유광진 선수가 면포를 넘겨서 이 조를 위협했는데 이 수는 조금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조를 밀었을 때 포와 병이 동시에 걸리죠. 하지만 초에서 면포가 있기 때문에 병으로 조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포를 어쩔 수 없이 복귀를 시켰고 지금 졸로 병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졸이 또 한 번 병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점수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고 아마 중포가 넘어온 것이 이렇게 우진에 있는 조를 걸 목적으로 중포로 왔던 것 같은데요. 일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물론 가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동학 선수의 또 날카로운 한 수가 나오죠. 이 조를 살릴 아주 기가 막힌 수인데요. 포장을 불렀을 때 면포로 방어하면은 이제 상이 면포를 취하기 때문에 그 수는 안 되고 그렇다고 궁을 틀 수도 없죠. 포가 있죠. 그렇다면은 궁이 어쩔 수 없이 좌측으로 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때 포를 넘겨서 한마를 걸고 보니 한마가 또 귀자리로 갔을 때는 아마 과감하게 중포로 말을 취하면서 선 장군을 부르고 조금 더 초에서 편안한 운영을 이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포장을 불렀을 때 한에서는 중앙사를 곁사로 닫으면서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형태를 점점 안 좋게 만들고 나서 포에 걸려있던 조를 한번 우측으로 당겨온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를 당겨왔을 때 한에서는 포가 이제 일선으로도 갈 수도 있다 하면서 조를 먼저 선수로 걸었고요. 그럼 졸이 이제 기세 좋게 올라갈 일만 남았죠. 한에서는 지금 마땅히 둘 수 있는 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선에 있던 마가 1선으로 후퇴하고 추후에는 귀마로 진출을 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마가 후퇴했을 때 초에서는 조를 당겨오면서 이제 포장군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한에서는 마가 이 자리로 갔던 게 이렇게 귀마로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마가 조를 지켜주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밀었을 때 또 마가 쫓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를 당겨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궁이 올라오고 궁을 틀고 마가 후퇴하면서 다시 한번 포가
일선으로 후퇴하겠다. 그러한 의도이고요. 초에서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포가 한의 중앙을 잡으면서 이제는 일선으로 넘어와서 포장군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런 의도죠. 한에서는 마가 진출을 하고 포장군을 불렀을 때 지금 포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조를 올리면서 상에 포가 걸리면은 사실상 3졸이 살아있고 한에서는 기물이 포와 마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포장을 포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궁이 좌측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졸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섭죠. 또 한 번 밀어서 살을 이탈시킬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졸을 밀어서 한의 말을 쫓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초에서 정말 둘 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에서 먼저 마가 진출하면서 졸을 위협했는데 진격시킬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중앙으로 모으면서 사실상 한이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에서는 마가 움직이는 이러한 진행이 이어지고 졸로 말을 쫓았을 때 마가 견마로 후퇴를 했고요. 졸을 올려서 살을 이탈시키고 결과적으로 마가 한의 일선까지 침투를 하면서 포를 걸고 나서 포를 유도를 하고 졸사대가 이루어졌을 때 마가 취하는 수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포가 결국 마에 걸리면서 마가 변으로 후퇴했는데요. 실전에서는 곁에 있던 마가 귀마로 복귀를 하면서 이렇게 포가 포장을 막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포가 변으로 갔을 때 마가 후퇴하면서 장군의 포를 위협하는 수도 있었거든요. 이 수에 대한 변화도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견마가 귀자리로 오면서 한에서 포장군을 포로 막으면서 진행이 되었죠. 여기서 제가 검토해보고 싶은 수는 이렇게 마가 일선으로 후퇴하면서 포를 거는 수인데요. 지금 포장과 마에 의한 포, 두 기물이 동시에 걸렸죠. 그러면은 한에서는 이거를 동시에 막으려면 다행히도 한 수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귀마가 마의 멱을 막으면서 포를 지키고 또 포의 다리도 끊으면서 이제 장군까지 막는 그런 수인데요. 이때 예상되는 수로는 하포를 넘겨서 마를 위협하면은 마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포가 이렇게 와서 막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마가 곁으로 들어오면서 장군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상이 마를 보호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궁이 마를 취할 수는 없고 이때도 한의 선택인데요. 이렇게 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궁이 올라왔을 때는 이 포장군이 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포장군을 불렀을 때 이제는 궁이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중포를 넘겨버린다면은 사실상 거의 외통이 확정이기 때문에 궁이 올라왔을 때는 포장군이 강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를 넘겼을 때 포가 넘어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포장군을 부르는 수가 좀 더 강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로 막는다면은 포가 있었을 때 포가 막는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 마가 막으면 이때 그 곁에 있던 마가 귀자리로 오면서 한의 대응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장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마가 마의 멱을 막으면서 이제는 마가 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포로 마를 취하고 양조를 결과적으로 진격을 시켜서 조금 더 빠른 승리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곁에 있던 마가 일선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한의 귀의 자리로 오면서 포가 방어를 했고요. 포에 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가 마멱도 막을 겸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의 마가 피했고요. 이제는 정말 이 양졸이 무섭죠. 양졸이 천천히 올라가서 입궁을 하면은 외통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수를 막고자 마가 진출하면서 포로 초에 마를 걸었는데요. 이 포에 마가 걸렸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한에서는 무사라는 점이 굉장히 민궁이라는 점이 굉장히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마대는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러면서 조를 당겨왔는데 한에서는 마가 진출하면서 마지막 노림수죠. 어떻게 보면 마장군의 외통으로 대국을 역전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김동학 선수가 그런 수에 당해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포를 면포로 놓아서 마가 포를 취하더라도 그냥 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의도이고 일단은 한에서 포를 넘겨서 막을 때 조를 밀었고요. 이제는 두 번 진격하면 외통이죠. 한에서 마지막 수로 이렇게 병을 밀었을 때 한 번 더 조를 밀고 결과적으로 포가 앞으로 넘으면서
이제 입궁의 외통이죠. 이렇게 김동학 선수의 완승으로 대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대국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전에서 이렇게 졸병대가 이루어진 시점에 한해 유광진 선수가 상을 진출시키면서 상으로 조를 취하겠다고 했을 때 김동학 선수가 조를 올리면서 그 수를 미리 방어했었죠. 네, 이때 유광진 선수는 상을 변으로 내보내는 수를 택했는데요. 전 여기서 다른 수를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지금 초에 상이 걸려있긴 하지만 네, 이 상을 내어주되 진마가 진출하면서 나도 함께 상을 잡겠다라고 하는 수인데요. 네, 예를 들어 초에서 상을 취하게 되면은 마가 상을 취하고 마가 마를 취할 때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조금 초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이득을 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 진출하면서 마와 차를 이용해서 네, 조금 더 돌아가서 마가 진출해서 이렇게 상을 위협했을 때는 초에서 대응으로 이렇게 조를 당겨와 볼 수 있는데요. 조를 당겨와서 상을 보호했을 때 여기서도 한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마가 진출하는 수인데요. 지금 초에서 이렇게 합조를 한다고 하면은 네, 다음 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중앙상이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차에 걸려있던 상이 진출하면서 오히려 한에서 먼저 양득을 거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득을 막고자 네, 이렇게 조를 밀어서 한의 마를 위협해 볼 수 있는데 마는 고등마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합조를 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한번 상으로 조를 취하고 이렇게 마가 진마의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면포를 위협하는 수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를 당겨서 상을 보호했을 때는 한에서 마가 진출한다면은 합조를 했을 때 한에서는 상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초에서 대응으로 조금 전에 이렇게 조를 올리는 수를 보여드렸는데 한번 장군을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궁을 내린다고 하면 이제는 차가 들어서면서 또 한의 말을 먼저 걸겠다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에서는 네, 조를 취하는 것은 불만이겠죠. 그래서 그 수는 안 되고 네, 이렇게 차가 들어서서 마를 위협했을 때는 네, 조금 전과 같이 초의 고등자리로 마가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또 상과 한의 양마로 또 사선에 있는 양조를 위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졸병대가 이루어졌을 때 상이 진출해서 물론 여기를 약화시키겠다라는 유광진 선수의 수도 괜찮았으나 김동학 선수가 조를 올리는 수에 그 수가 무산이 되면서 차라리 여기서 한번 마가 진출하면서 초의 상의 대응을 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의 대국 포인트 해설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